유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고민들 다 이제 모아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스파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총 8개의 고민이 왔고요.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면서 스파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파는 뭐 자격증이 있고 이런 건 아니라 스파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라는 판단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 중반 추루단입니다. 여자입니다. 오! 늘 스파님 방송 듣방하면서 가끔가다 연애 고민 상담해주시는 거 보고 용기 내어 작성해봅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 중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이유예요. 근데 저도 알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기적인 모습에 힘들어할 때가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고 참고 지냅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정말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일까요? 라고 고민 사연을 주셨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좋으면 계속 만나는 게 맞다 생각해요. 남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그 사람을 싫어하든 내가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는 거면 그거는 남 시선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남 시선을 챙길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선택을 따라야죠. 본인의 선택을 따르고 본인한테 오는 그런 힘든 거 어려움 본인이 감당해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남들은 말렸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진짜 싫어하는 게 본인의 생각 없이 남들이 싫어한다. 남들이 만나지 말란다.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말에 휘둘려서 그거를 몸소 실천하는 거. 그거를 바로 행동하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왜? 왜 그 남의 말은 듣고 나의 마음속 깊이 있는 말은 안 들어요? 본인이 연애하는 거지 남이 같이 연애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고민 상담할 수 있고 힘들어서 기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대는 거와 선택은 달라요. 기대는 거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고 선택은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남한테 그 선택을 왜 맡겨요? 본인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연애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맞는 받아들여짐이 있어야 돼요. 만나면 안 될까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일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만나면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안 만나야 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남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안경이 쓰여 있으니까 안 좋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좋은 안경이 쓰여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장 옆에 가까이 있고 많이 있는 거는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근데
한 가지 말해주자면, 저는 이거는 모든 추루단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마음, 그리고 본인들의 성격, 그리고 본인들의 진심을 외면하거나 밟는 사람은 만나지 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들을 늘 지나칠 때가 많아요. 꼭 그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된다. 본인이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다음. 이거 뭔 질문이야? 뭔 고민이야? 스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반해버릴까봐 그 고민이에요. 스파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쁜 고양이를 처음 봐서 정말 고민이네요. 라는 고민이 왔는데요. 음... 고양이한테 반했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아, 고양이한테 반하기 쉽지 않은데 고양이한테 반했구나.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입양 가라고? 무슨 말이야? 아, 고민 해결할 게 있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제 옆에 꼭 있으시면 됩니다. 제 옆에 영원히 평생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이 왔는데, 아까 1번에 대한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니까 주변 사람을 놓치거나 때로는 밀치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추르다니 그 사람의 여유가 되어주고 기다려주면 그 사람도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맞기도 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옆방 비어있냐고? 비어있죠? 추루단 수천 명까지 다, 수천 명, 수만 명 다 모일 수 있는 방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음. 감사합니다. 어쨌든. 곧 수능 보는데, 수능 보는 수험생인데,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거 질문 중복되는 거 있던 것 같은데? 곧 수능 보는데 사실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이건 좀 이따 해줘야겠다. 일단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은 수능인데 여태 여태 해오셨던 것들 다 뽐내주시고 못해도 돼요, 사실. 못해도 되고 본인이 진짜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라고 느끼는 정도만 보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안 보일 거라고 엄청 어두컴컴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미래는 밝고요. 어두컴컴하지 않아요. 수능이 그리고 중요한 시험은 맞지만 그 중요한 시험으로 인생이 다 잡혀있진 않아요. 다 잡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그걸 다 뽐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맞아. 인생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인생 시험 아니니까. 스파도 수능을 봤는데 저는 항상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너무 힘들어 보였고, 너무 지쳐 보였고, 너무 아파 보였어요. 미래가 안 보여서. 미래가 안 보인다 해서. 근데 미래 밝고요, 넓고요, 길고요. 여러분들이 나아갈 미래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미래들 많아요, 아직. 아직 수두룩해요. 지금 당장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안 보인다 해서 영원히 안 보이는 거 아니고요. 지금 잠깐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다른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 그리고 안전한 시간 보냈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땅! 곧 수능 보는데 사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스파님은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스파는 사실 스파는 원래 꿈은 댄서였어요. 스파 꿈은 원래 댄서였는데 많이 다치고 심한 부상이 잦았어서 댄서를 그만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춤을 계속 췄다가 너무 크게 다치고 크게 부상이 너무 많아서 진짜 조금만 더 다치면은 아예 다리를 못 쓸 수 있다라는 소견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춤을 아예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간호사를 꿈을 꾸게 되면서 혼자 간호학 독학을 했어요. 근데 스파는 성격상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발을 담가요. 손을 담그든 발을 담그든 머리를 담그든 뭘 담가봐요. 내 몸의 일부를. 그래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놔요. 약간 맞는 것 같다? 더 해봐요. 무조건 저는 이렇게. 그래서 간호학 공부도 3년을 했어요, 혼자. 학원 안 다니고 스스로 책 사서 스스로 시험 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막 의학 용어 외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간호사를 이제 병원에서 잠깐 일을 했다가 간호사를 그만둔 게 이제 진료 보조여서 저희는 이제 따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 없는 분류였어요. 근데도 간호사의 꿈을 그만둔 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한테 과연 내 스스로한테 고마울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병원 일하면서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토하거나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서 일할 때는. 그렇다 보니까 내 몸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간호조무사를 준비했을 시 과연 내가 내 스스로한테 고마울까? 행복할까? 라는 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아동보육학과라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학점에 맞춰서 들어간 거. 학점? 저 뭐라 하지? 등급? 수시 등급인가? 수시 등급에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사실 스파는 대학 가고 싶지 않았어요. 스파는 대학 가기 싫었고 빨리 사회에 나아가고 싶었던 애였어가지고 대학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늘 말하죠.
대학을 가야 사회에서 인정해준다. 대학 2년제라도 가야지 사회에서 인정해준다. 대학에 이름이라도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있어서 대학을 가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2년을 버텼어요. 사실 2년 버티면서도 정말 힘들었고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정말 안 맞았는데 진짜 자퇴하고 싶었고 정말 그냥 깽판 치고 나올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인생의 빨간 줄은 긋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요. 장난이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대학은 나오기 싫었어요, 사실.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한 번씩 담가보고 빼고 담가보고 뺐어요. 그러다가 스트리머의 꿈을 밟았고 스트리머라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발을 담근 거였어요. 취미로 하고 싶어서. 하지만 취미로 하게 됐던 이 스트리머라는 생활이 부업이 됐고 이제 이 부업에서 전업으로 바꿀 의향까지 밝혀진 상태예요. 이렇게 추루단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걸 해봐요. 좋아하는 걸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것부터 해봐요. 재밌어 보이는 거를 하다 보면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알고요. 좋은 걸 했을 때 이게 꿈이 될지 아닐지도 알아요. 발을 담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 보잖아요. 아직 어려요. 아직 할 거 많고요. 아직 해볼 거 많고요. 안 해본 거 많아요. 20살 되면 바쁘잖아요. 25살 되면 바쁘잖아요. 바쁘겠죠. 대학교 다녀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할 거 많아요. 내가 꿈을 향해 가는 길에 할 거 진짜 많아요. 만약에 상담사가 꿈이에요?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아니면은 아동 상담사, 성인 상담사, 심리 상담사, 어떤 상담사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상담사를 할 수 있잖아요. 상담사가 꿈이면 그냥 친구의 고민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사람의 성격은 다양한 게 있구나. 이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꿈을 향한 하나의 걸음이고 하나의 발견이에요. 만약에 그림 그리는 미술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은 캐디 약간 이런 디자인 쪽 꿈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림을 그려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 컴퓨터를 봤는데 컴퓨터 디자인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고양이를 그렸는데 이런 고양이였으면 좋겠다. 그려봐요. 창의력이에요. 디자인은. 그러면 그 그리는 그 스케치 한 줄이 그 스케치 한 줄, 색감 하나 그게 꿈의 한 걸음이에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은 거, 신기한 거, 재밌을 것 같은 거 한 번씩 해봐요. 지금 당장 다 찾으려고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다 모든 걸 찾아서 모든 걸 안고 가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잠깐이라도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꿈은 나타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 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면 한 번씩 찾아봐요. 해보고 싶은 거 아닌 거 밟아봐요, 한번. 꼭 고민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진짜 나이 들었을 때 나중에 후회해요. 나이 들면.
근데 스파는 그렇게 생각해요. 30이든 40이든 정말 부모님 나이 때든 하고 싶은 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하고 싶은 거 하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나라에서 안 받아줄 뿐이지.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줄 뿐이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는 건 안 말려요, 아무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투자해봐요. 그러면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스파님, 스트리머는 정말 힘든 꿈인가요? 하고 싶은데 다들 말려서요. 스파가 방송에서 말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스파는 스파 자식이 스트리머 한 다음에 뜯어말릴 거예요. 뜯어말릴 거예요. 진짜 뜯어말릴 거예요, 저는. 솔직히 스파가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뜯어말릴 자격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근데 힘든 꿈이라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힘든 꿈이 문제가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스트리머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까봐. 본인이 못 견딜까봐. 스트리머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 지출이 많이 들어요. 초기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요. 버추얼을 제작하는데도 100만원 넘게 들고 마이크, 오인팩, 뭐 카메라, 캠, 모니터, 데스크탑 사양 이런 것들까지 다 맞추면 500, 600이 들어요. 뭐 적게 들 수도 있고 이제 그 데스크탑은 뭐 사양에 따라 달라지니까 모니터도 어떻고 마이크도 어떻고 마이크도 뭐 진짜 비싼 건 몇백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저가도 있죠. 저가도 하면 뭐 100만 원도 안 될 때도 있고 해요. 하지만 그 비용들을 다 내고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못 버티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본인이 버텨야 돼요. 악플을 버티던 시청자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라도 챙기면서 버티는 거? 팔로워는 몇천 명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몇십 명밖에 안 돼. 그것도 버텨야 되고요. 채팅이 안 올라오는 그 하나하나마저 버텨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인지도, 본인의 바닥, 그것도 다 챙겨야 돼요. 근데 그걸 신경 쓰다 보면요, 무너져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정말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스파도 많이 무너졌고요.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정말 많이 이 악물고 버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고 앞으로도 성장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근데 스파는 뜯어 말리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으면 초기 비용을 낮게 잡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기 비용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잡고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올리는 걸 추천해요. 스트리머를 금지하고 하지 말라라고 제 자식한테는 하겠는데 슈루단한테는 그냥 장난으로 스트리머 하지 마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는 못하겠어요. 하고 싶으면 해요. 하지만 감당해야 할 거는 다 감당하라. 이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많이 힘들 거고 정말 많이 아플 거고 정말 많이 견디기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이. 이거는 어떤 스트리머한테 어떤 분들한테 질문을 하든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거고 정말 아플 거다. 스파가 괜히 한 달을 쉬었던 게 아니에요. 괜히 한 달을 쉬었던 게 아니고 괜히 쉬는 기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스트리머들이 괜히 장기 휴방, 장기 휴식을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사정도 있지만 본인의 휴식이 정말 필요해요, 스트리머는.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건 하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상태에서 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추하 안녕 반가워요. 다음 안녕하세요 스파님. 연애구나. 저는 연애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18살 남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여사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잘 지내는데 연애만 못해요. 뭔 문제일까요? 순간 굉장한 티적인 발언할 뻔했어. 휴! 순간 제대로 티적 발언 해버릴 뻔했어. 이제 쉽지 않네. 기다려, 이거 어떻게 돌려서 말하지? 돌려서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진짜 뼈 한 번만 때리면 여사친이 문제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문제 아닐까? 아니면 혹시 그 여사친 중에서 연애할 사람을 찾긴 힘든가? 근데 너무 친구면 솔직히 힘들긴 해. 너무 친구면 어렵긴 해, 사실. 그건 맞아. 근데 여사친이 근데 스파는 그게 있어요. 다른 애들 소개받는 거, 다른 학교 애들 소개받는 거 비추해요. 왜냐면 성인 때는 이제 외부와 외부인이 만나서 소개팅을 하는 거 오케이. 근데 학생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학생 때부터 굳이 그런 소개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같은 학교에서 이제 깊게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치는데 다른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하는 미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소개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저거는 뭐가 됐든 여사친이 문제일 수도 있어. 그거는 고려해봐야 돼. 과연 내 주변의 여사친들이
어떻게 나한테 행동하는지, 나와 어떻게 친하게 하는지, 그 서로 간의 그 관계에서 여사친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사친인지 진짜 를 봐야 될 것 같아. 그거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사실. 왜냐면은 아니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그 18살 남자 추루단이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다니는지 스스로 한번 봐봐. 봐봐 한번. 자기를 돌아봐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러면 혹시 몰라. 그래도 다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올 수 있거든? 한 번 봐봐. 이 두 가지야. 이거는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봐. 이거는 솔직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 여사친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그 행동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한번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해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스파한테 다시 질문해. 그럼 내가 다시 말해줄게. 지금으로 봐서는 솔직히 저게 맞아.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만약에 아니다? 두 개 다 고민을 해봤고 두 개 다가 어떻게 다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다? 다시 스파한테 오세요. 다시 질문 받아드릴게요. 다음. 안녕하세요 스파님. 고3 수능생입니다. 수능생이 생각보다 많다 이번에. 이번에 수능생들이 진짜 많네. 저는 이번에 수능을 봅니다. 근데 대학 가기가 싫어요. 가고 싶은 과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무조건 가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이 바라봐 준다고 하는데 정말 가야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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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요. 솔직히 욕먹을 각오라기보다는 뭐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대학 가기 싫고 막 가고 싶은 거 없다? 가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회사 가요, 그냥. 알바를 하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찾아요. 솔직히 하고 싶은 거 없고 가고 싶은 과도 없고 이미 대학 가기 싫다고 마음 먹었는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신경 쓰고 그거에 시간을 쓸 바에는 하고 싶은 걸 찾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스파 주변에 대학 안 간 사람 많아요. 대학 안 간 사람 많고요. 대학 가다 중퇴한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까지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세상이 안 바라봐준다? 물론 있긴 있죠. 없진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없진 않아요. 이거는 솔직한 거예요. 없진 않아요. 대학을 보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사니까. 내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왔고, 어떤 공부를 해왔고, 이 대학에서 어떤 걸 얻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고. 회사니까. 근데 본인이 가기 싫으면 다르게 스펙을 올려요. 대학을 나왔다 해서 모두가 스펙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절대. 대학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스펙은 본인이 만드는 거지 대학교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는 이름일 뿐이에요. 대학교는 이름일 뿐이고 스펙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름이 스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펙은 본인이 만드는 거고
본인이 내는 성과예요. 우리가 과자를 만들 때 과자 포장지가 있죠. 과자 포장지가 있는데 포장지에는 정말 정말 맛있는 그림과 그리고 유명한 상품명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밖에 없어요. 이게 스펙이 있냐 없냐예요. 스파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겉포장지가 유명하고 맛있어 보이고 좋고 하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봉투예요. 그냥 쓰레기 봉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자 포장지? 이걸로 어떻게 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대학을 나오든 2년제를 나오든 4년제를 나오든 지방대를 나오든 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든 무조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건. 근데 대학을 가기 싫대요. 가지 마요. 대학 가서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힘 없으면 가지 마요. 그리고 그 대학 갈 시간에 대학 안 가고 본인의 스펙을 다르게 만들어 봐요. 일을 하던 알바를 하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취업을 준비하던 학원을 다니던 자기 개발을 하던 본인이 만들어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시간을 허투루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놀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아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세상은 내가 만질 수 있잖아요. 내 세상은 내가 만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자기 만들 때 저희가 저희 손으로 만들죠. 물론 기계로도 만들지만 예쁜 모양은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내가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손에 흙탕물이 묻든 진흙이 묻든 먼지가 묻든 때가 타든 그게 다 여러분들의 수고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 내가 만들 때 이러한 수고가 있었다라는 증표예요. 먼 세상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의 세상을 망치면서까지 먼 세상을 바라보진 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요. 남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먼저 해봐요.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분들 수능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마지막 고민입니다. 마지막 고민. 오늘 바이어가 인천공항에 와서 바이어 픽업하고 숙소에 짐 내리고 하느라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었는데 제 위에 과장이 너는 시간 개념이 이렇게 없어서 사회생활 어떻게 했냐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잠깐만요. 기다려. 머리에서 필터링이 약 붙여가지고 잠깐만요. 필터링만 조금 할게요. 기다려봐요. 어... 음...
그러게 약속 시간이 어떤 약속 시간이었을까? 그냥 밥 먹는 약속이었을까? 어떤 약속인지 궁금하네. 혹시 질문자가 여기 계실려나? 근데 뭐 근데 사실 미팅이었든 뭐가 되었든 근데 그것부터 문제였을 것 같아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라는 거를 미리 말해줬어야 됐을 것 같아. 인천공항에서 숙소 내려주고 집 내리고 뭐 픽업하고 했으면 시간을 봤을 때 늦을 것 같다? 그럼 미리 늦을 것 같다라고 언질은 해줬어야 됐을 것 같아. 그래야 과장도 이해는 못하더라도 무슨 상황인지는 알 거 아니야. 응.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알고 하지 않았을까? 응. 그게 우선이었을 것 같아. 응. 근데 만약에 그걸 했다고 쳤을 때 30분 늦었는데 위에 과장이 뭐라 했다? 그건 과장이 그냥 약간 딴지 걸고 싶은데 딴지 걸 게 없으니까 딴지를 어떻게든 걸어보려고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 근데 딱 이걸로만 봤을 때는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 아니면 어느 정도 늦을 것 같다. 라고 언질만 해줬으면 솔직히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사회생활이 뭐 순탄하지도 않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거는 말을 잘 해줘도 개같이 알아듣고 말을 개같이 하면은 작같이 알아듣는 게 사회생활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사실 사회생활은 스파도 사회생활을 해봤고 사회생활에 찌드는 고양이니까 안 해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머리 한 번 더 굽혀야지. 위에 있는 사람이 두 번 굽힐 거 아니잖아. 위에 있는 사람이 굽히는 거 아니잖아. 아래 있는 사람이 굽혀야지. 그냥 두 번 굽히고 20번 욕해요. 스파는 한 번 굽히고 100번 욕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거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걸. 받아들이지 마요. 왜 받아들일라 해요, 그거를? 그리고 받아들이지 마. 그냥 오늘 예민하구나. 딴지 걸 데 없었구나.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받아들이려는 것부터가 문제야. 받아들이지 마, 절대. 왜 굳이 그걸 받아들여? 아니야, 내가 뭐 시간을 못 맞춰왔네. 내 실수지. 사회생활 어떻게 했냐, 새끼야? 어떻게든 했겠지. 어떻게든 했겠지, 사회생활. 했으니까 여기가 왔겠지. 라고 넘겨요. 경험담이냐고요? 네. 네! 경험담이에요. 그냥 넘겨요. 받아들이지 말고요. 절대. 받아들인다 해서 좋을 거 없어요. 응?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이면 또 본인만 아프고 본인만 힘들 거잖아요. 절대 받아들이지 마요. 알겠죠? 뭐야, 질문 있었네? 다음.
우와.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원래 무용이라는 장래희망이 있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은따, 가정폭력으로 인해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파하다 보니 신체적으로 증상이 드러나 스트레스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같이 와서 먹지도 싸지도 못했습니다. 억지로 공부하려고 펜을 들면 먹지 못해 손이 달달 떨리고 어쩔 수 없이 쉬는 도중 브이로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브이로그를 정독하고 장래희망을 정하고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지 명확히 밝혀지는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나가지 못해 그 틈을 타 1학년 때 성적을 무마하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수능 준비도 울면서 하고 수능 봐서 대학 가고 대학 3년 동안 울면서 공부하면서 겨우 국가고시 합격하고 무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만 하면 시간 문제겠지 했는데 취업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직업과 아예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일하는 날마다 출근 거부를 하고 구역질하고 울고 실신하기 직전으로 기대면서 다니고 결국 퇴사를 택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날로 먹은 것을 그 희망이 독이었다는 것을 엄청 울었습니다. 퇴사 이후 마음을 다잡고 좋아하는 일을 찾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일을 상기하며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메이드 카페나 컨셉 카페 직원이었고 항상 밝게 웃는 직원들이 너무나 멋있고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외모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면접도 다녀왔지만 대부분 서류에서 떨어지고 수도권은 대부분을 퇴짜 맞으니까 외모 정병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부모님은 언제 취업하냐고 화까지 내시니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나 봐요. 라고 고민이 왔습니다. 음... 음... 우선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하기 전에 약간 말을 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해주고 싶어요. 고민을 상담해주기 전에 정말 수고 많았고 아팠던 그 마음,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 밟지 않았던 그 길들, 근데 그 길을 어떻게든 걸으려 했던 그 발걸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수고 많았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추루단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세상이. 물론 세상이 세운 장벽들이 높아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높아도 노력을 무시는 못해요. 절대.
하는 이걸 읽는데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왜냐면 어디 하나에도 기댈 곳이 없었잖아요. 저 내용에. 어디 하나 기댈 곳 없고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잖아요. 꿈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집에도 기대지 못하고 사회에도 기대지 못하고 나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직 할 수 있는 거 많고 세상이 희망하는 게 많아요. 사회가 바라는 게 많아요. 본인이 부족해서, 본인이 못나서, 본인이 노력이 없어서, 얼굴이 어떻던, 몸이 어떻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탓하지 마요, 절대. 절대 탓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떻게 무시를 하든 아마 그 사람들은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내세울 게 그것뿐이라서. 자기네들한테선 잘난 게 그것뿐이라서. 근데 그 잘난 게 1%라면 질문 주신 추루다는 잘난 게 99%일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야. 세상도 모르는 거고. 그럼 본인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라도 알아서 그걸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그걸 숨기지 말고 본인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절대. 이만큼 달려온 시간 아깝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있고, 혹여나 좋아하는 일을 못하더라도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너무 그 하나 때문에 본인을 버리지 마요. 그 하나 때문에 본인 마음에 칼 긋지 마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수고 많았고 힘든 시기에 많이 아팠을 텐데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아, 나 뭐야, 왜 자꾸 생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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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안 하는 평범한 20대 중반입니다. 말 그대로 뭐 안 하고 있네요. 오. 회고픈 거 없이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보건 계열 학교인데 보건 쪽 면허증을 한 문제 차이를 합격 못하고 맞아 시험 1년에 한 번이야. 진짜 졸업장만 가진 상태로 집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화학을 못하겠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집안에 있다가 쿠팡에서 1일 알바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8만원, 일주에 48만원, 딱 3주. 그러니까 15일하고 150만. 그 달에 전부 사용합니다. 술을 좋아하여 한 달에 20에서 50 정도 사용하고 오타쿠 행사나 술 관련 행사 있으면 참가하고 행사가 부산이든 경남이든 해남에 있으면은 가리지 않고 가서 간 김에 여행 다니고 맛집 탐방하고 그러면 사실 영원히 남거든요. 남들은 저축이니 투자니 뭐니 이야기는 하지만 착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 돈을 모을 돈은 없습니다. 남들처럼 월급 받는 직업을 가졌을 때 시작하려 하는데 늦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유행진한 욜로처럼 사는 생활이 좋습니다. 미래를 보고 취미의 일부분을 양보하고 저축하느냐 어차피 즐길 수 있는 건 지금이니 내 취미를 온전히 즐기느냐 현재로서 뭐가 정답일까요? 아, T적으로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현실적으로 고민 상담이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야지. 이걸 왜 고민해요? 이걸 왜 고민해? 왜, 그러니까 왜 정답을 찾아? 이미 정답이 나와 있잖아.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한 번씩 그 한 문제 차이를 합격 못하고 졸업장만 집안에 있다며.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있는 시험을 준비를 해야지. 쿠팡 알바하는 거? 좋아. 할 수 있어. 알바하면서 공부를 하던 알바만 하던 할 수 있어. 어. 좋아. 할 수 있다고. 근데 남들 저축하고 투자하고 착실하게 현상을 모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니까 모을 돈이 없겠지. 모을 돈은 충분히 있었어. 여기서 10만 원만 꾸준히 모았어도 모을 돈이 있다고. 정말 큰 돈이 필요해서 못해도 5만 원만 진짜 꾸역꾸역 모았어도 모을 돈이 있었다니까? 이거는 사실상 핑계밖에 안 돼. 정말 핑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20대 중반이건 20대 초반이건 20대 후반이건 나이 상관없이 이건 어떻게 들어든 핑계예요. 어떻게 하든 핑계야. 모을 돈 충분히 있었고 충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어. 하교나 못해도 쿠팡 계속 했어야 됐었어. 근데 모을 돈 없다. 근데 행사 다 가. 지방 다 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 생활이 좋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본인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고, 혹여나 이거 일 못하겠어? 다른 일 알아봐. 그러면 이 시험 힘들면 하지 마. 못하겠으면 하지 마. 졸업장 가지고 있어. 응, 가지고 있고 이거 못하겠으면 하지 마. 근데 이렇게는 살지 마. 쿠팡에서 일을 하든 알바를 하던 직장을 알아보던 이거는 스스로 그냥 미래를 닫는 거잖아. 아니,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은 미래를 못 찾는 건데 이거는 그냥 스스로 단절하는 거야, 미래랑.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응. 진짜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하루 8만 원, 일주 48만 원. 48만 원으로도 돈 모을 수 있어. 진짜 티끌 모아 퇴사해서 10,000원이라도 모아서 사주야. 사주? 4, 5주? 그럼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모이는 거잖아. 그렇게라도 모아봐. 응. 놀고 싶고 일하면서도 놀 수 있고 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일 안 하고서 하는 거는 정말 아니야. 이거는 스스로한테 양심이 찔렸으면 좋겠어.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양심이라는 게 좀 찔렸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진짜. 제발. 이상. 고민을 말해주세요. 오늘의 컨텐츠 스파의 고민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주신 우리 출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고민 상담소 진행할 테니까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달에도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기 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출연한 분들 미래에는 정말 밝은 빛이 있을 테니까요. 그 밝은 빛을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무서워하지 말고요. 어둡다고 멈춰도 되지만 넘어져도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여봐.